자, 체세포 분열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180에서 181페이지 그리고 노트까지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은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핵심 개념이 체세포 분열 그리고 그 체세포 분열 안에서 일어나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학습 목표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대략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입안의 상피세포를 관찰해야지. 상피세포라는 거는 입안에 그냥 면봉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내기만 해도 거기에 우리 그 피부 조직이 살짝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거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여자애가 하는 거는 남백혈구, 염색을 하니까 핵이 뚜렷이 잘 보이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현미경으로 관찰해야지만 볼 수 있겠죠. 자, 한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모두 같을까 다를까? 자, 오늘 궁금하죠? 그러니까 한 개체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죠.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모두 같을까 다를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 개체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형성한 것이므로 각 체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 즉 처음에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하나의 수정란이 계속해서 분열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의 체세포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체세포 분열은 이거 필기거든요. 필기를 한쪽 끝에다가 해가지고 두세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그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한 개가 두 개의 딸세포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딸세포를 형성하기 전에 원래 세포 한 개를 모세포라고 하고 그 모세포는 염색체수와 유전 정보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몸의 모든 체세포는 모세포와 동일하다. 즉 수정란의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 모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일단 먼저 복제되고요. 그 복제된 거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되었다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각각 두 개의 딸세포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거나 책에 있는 것에 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먼저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되면 핵이 있으면 핵 주변에 이렇게 막이 있거든요. 그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서 그 양이 일단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카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로 늘어나고 원래 있는 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안 되겠죠. 핵분열은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핵이 분열되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줄을 긋거나 책이 있는 사람은 줄을 긋고 책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필기하셔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전기, 요거 이제 교과서 180에서 181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표로 정리한 겁니다. 자, 핵막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표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쭉 가로로 적혀 있으니까 세로로 쭉 적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나란히 배열되고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는 매우 짧아요. 그래서 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있는 과정은 사실 잘 보기가 어려운 게 분열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상세포인 모세포인 경우가 더 오래되고 나머지 것들이 더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기에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한 개씩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말기에는 염색체가 실 모양으로 풀어져서 다시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염색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염색사는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염색체가 그냥 실 모양으로 풀어졌다라고 하면 돼요.
핵막이 나타나서 2개의 핵이 만들어지면 이제 2개의 딸세포가 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은 분열했는데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 있죠. 이렇게 몸통 같은 부분. 그 부분은 분열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분열되는 거를 세포질, 바탕이 분열되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 세포는 이제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고요. 식물 세포는 반대로 가운데에 있는 그 핵 사이에서 세포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질이 나누어져요. 세포판은 점점 성장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라나와 가지고 기둥이 돼서 벽이 돼버리는 거고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랭이떡 만드는 것처럼 그 가생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도룡령은 동물 세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분열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이 가운데 있는 세포판 있죠. 이게 바깥으로 자라나오면서 그 세포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 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먼저 이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염색체가 2배로 늘어나요. 근데 물론 염색체가 약간 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핵막의 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얘가 2가닥의 염색 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이 2가닥은 같이 상동염색체잖아요. 이 상동염색체가 원래는 한 가닥씩 있을 거거든요. 파란 거 한 가닥, 빨간 거 한 가닥 있는데 이 파란 거가 2배, 빨간 거가 2배, 요것도 작은 것도 파란 거가 2배, 빨간 거가 2배가 된 상태가 되면 이게 염색 분체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가닥의 염색 분체. 그리고 중기가 되면 이제 가운데에 가서 쭉 배열돼요. 쭉 배열되면은 왠지 얘네들을 반으로 쪼개기가 좋을 것 같죠. 그러고 나면은 후기가 되면은 이 반으로 쪼개진 애들이 각각 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그리고 말기가 되면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동물세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딸세포가 형성되면서 이제 완전히 세포 분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모세포보다 크기가 살짝 작지만 이건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동물세포를 봤으면 이제 식물세포를 볼 건데 식물세포에서도 염색사와 핵막이 나타나는데 염색체가 약간 실처럼 풀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이제 전기에 염색 분체가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방추사라는 거는 이 끝으로 이제 왠지 땡겨가는 그런 거를 방추사라고 합니다. 이 방추사가 계속 보이죠. 여기에 중기에는 가운데 늘어졌다가 염색 분체가 하나씩 갈라져가지고 후기에는 양 끝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게 세포판이 형성되죠. 식물세포에서는. 그 다음에 세포질이 완벽히 분리되면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는 걸로 이제 체세포 분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에 교과서에 스스로 확인하기 쓰세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 중, 후, 말 이건 뭐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체세포 분열 후기에 2가닥의 그 염색 분체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자, 만약 체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뭐 전혀 다른 생물이 될 수 있겠죠. 정상적인 체세포와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짐으로 세포의 모양과 기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은 뭐 돌연변이가 나타나거나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교과서는 끝났고요. 자,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노트는 이렇게 갈게요. 노트에 보시면 여기 비어있는 걸 선생님이 채워놨어요.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모세포는 분열하기 전의 세포, 딸세포는 분열이 끝난 직후의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이건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그려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세포로 하든 식물세포로 하든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체세포 분열 장소는 자, 동물의 경우에는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손가락만 계속 길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식물은 이제 생장점, 뭐 풀이 크게 안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나무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의 이제 어떤 부분을 잘라주면은 더 이상 안 자라고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걸 생장점이라고 하고요. 형성층은 부피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나무가 옆으로 뚱뚱해지는 거, 그런 거를 형성층이라고 하거든요. 생장점은 위로 자라는 거, 형성층은 두꺼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특정 부위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의 결과를 중기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요. 딸세포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 과정을 염색체 행동을 떠올리면서 설명해보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이 2배로 복제되고 염색사라고는 했지만 염색체가 실 모양으로 됐다 이 뜻입니다. 염색 분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한 개씩 끝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후기. 그 다음에 염색체가 풀리는 거가 이제 풀려가는 거죠. 그게 말기.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의 순서를 나열해보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되겠죠. 자,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아래 그림에서 체세포 분열의 각 시기를 찾아 표시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일단 표시를 해봤어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 좀 큰 모세포, 그리고 전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여기가 후기, 그리고 말기와 세포질 분열이 있고요. 요쯤에서 이제 뭐 딸세포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의 진도가 끝나고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과제는 많겠죠. 네, 교과서 찍으시고 노트 찍으시고 제출하세요.